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 중에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하는 게 좀 시점으로는 옳은 것 같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이 조국 대표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저기 다들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제가 먼저 부담스러운 질문 말씀드릴게요. 드려서 네 그러시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와 유사하다. 결국은 이별한다. 이별하지만 그 관계는 그렇게 적대적이나 혐오의 어떤 관계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 흡수되지는 않겠지만은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을 시도하면서 아마 민주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린 왕자라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린 왕자잖아요. 누가 네. 어린 왕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고 여우가 이제 있잖아요. 왕으로까지 표현하십니까? 왕자? 예. 반면에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그리스 신화 비극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의 그 왕과 아들의 관계와 유사하다. 떨어져서 부자 관계를 끊어야 내 운명이 사는데 끊지 못하고 결국은 운명에 굴복하다가 비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관계다. 이 관계는. 네. 반론 한번 듣도록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조국 대표는 언제라도 지금 그 감옥에 가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아마 1%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거고. 언제라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관계가 제가 봤을 때 형성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글쎄요.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대로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 나 끝났는데 굉장히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역할이 있죠. 아니, 지금 선거도 어려운데 너무 또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전당대회까지 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차기 정치인의 당대표. 역할은요. 예. 국민이 기대를 하고 부르면은 계속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네. 계속해서 부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지금 이 정도의 기대가 형성이 됐으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국민의힘 총선이 망했느냐, 패배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패배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차기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로는 저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선거가 이제 어려워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 간에는 내전에 준하는 정말 심각한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가끔 등장하셔가지고 이게 선거 망친 거 아니냐. 나는 민생 토론회 하면서 지금 집권여당 밀어줬는데 집권여당 한동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 지지층에서 상당히 서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 나올 것 같고. 그게 바로 그리스 비극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조국 잠깐만요. 그리고 조국 이제 대표는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나겠지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존재하겠지만 거기에 조국 대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완전히 급속하게 뭐 장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소영주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보면 그 김종대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치가 세력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세력으로 보면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이 둘을 봤을 때는 세력으로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총선 이후에는 개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의 세력은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수의 당을 어떻든 간에 그 야당으로서 존재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다수당과 조국 혁신당의 야권 세력의 어떤 역할로서 존재하면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의 다당제를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될 거라고 봐요.
다당제.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 봐요. 그게 그렇죠. 이준석이 꿈꿨던 제3지대입니다. 그럼 민주당과는 근데 별개의 삼지대는- 노선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녹색 같이 저희가 제일 꿨는데 먼저 같이 껐어요.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20년 네네. 전부터 했던 그래서 얘기예요. 조국 혁신당의 세력은 결국에는 민주당과 합치려고 하지 않고 어. 여야의 중간에서 본인들이 삼지대 세력으로서 다당제, 그런 입법부의 새로운 캐스팅 보트에 어떤 바구리를 하겠다는 원대한 정계 개편 구상을 할 거라 그렇게 보여요. 그 세력 간의 균형 속에서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 대표 수감되든 안 됐든 그 관계를 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단순할 것 같아요. 세력으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 쓴맛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뭘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력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걸 세력. 위해서? 대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대권이든 뭐든 간에 한동훈의 정치를 하기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밑에서는 안 되겠구나. 합리적으로 내 판단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취한 무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지금 세력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래 권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 저는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방송 티저였습니다. 네, 다들 좀 관련돼서 취재 열심히 해오시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또 촉박해져서 녹색정당. 저희 녹색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모셨으니까 저희가 녹색정의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5번 큰절을 하는데 네. 저희 김준우 대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유세 현장에 지금 다들 나가 있나요? 글쎄 뭐 첫날 선거운동 첫날은 이제 3번 절하고 이번엔 5번 절하고 계속 절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눈물의 입당식 그 전세 깡통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입당을 예. 하면서 우리가 큰 당에서 많이 찾아갔으나 외면받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보면서 마지막 찾아온 피난처가 이제 녹색정의당인데 왜 이래 지지율이 낮냐. 그러면서 이제 눈물의 입당식이 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 이제 약자와 그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반딧불 같은 희망 하나 남은 건데 이것마저 꺼뜨리시면, 아니 저는 녹색정의당 망해도 됩니다. 뭐 우리가 정치 실패한 거 인정하고 망해도 돼요. 그러나 그걸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저분들까지 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제 살려만 주시면 반딧불 같은 희망이라도 하나 정도 남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보고, 또 지금은 이제 저는 2000년 이후에 가장 시민운동의 놀라운 변화는 지금인데 기후 유권자 운동이 막 네.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 유권자 운동의 아주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담아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당들의 그 그린워싱 공약보다는 지금은 어떤 이런 시대 전환의 의제를 그래도 자기 가치로 삼는 이런 플랫폼은 22대 국회에서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많이 실망하신 거 또 많이 질타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 안더라도 그 가치만 좀 살려주시고 저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마지막 피난처마저 부서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 안 내고 그냥 현상 유지만, 그것도 제일 최대 목표니까 그 명맥만 좀 유지해달라 그러는데 요즘 큰 당들 뭐 민주당 보면 뭐 이런 말 여긴 배가 불러 포만감에 젖어 있고 조국 혁신당 돌풍이 일으키고 이러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 이거. 아니 웃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웃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웃어도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응원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도 아니면 마찬가지로 냉정한 민주당도 평가를 정말 하시겠어요? 녹색정의당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들은요, 민주당이 그거를 더 받아서 했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근데 다만 녹색정의당이 기존의 노회찬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그런 어떤 정의당만의 어떤 정신을 쭉 가져왔었는데 어느 순간 대중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길을 잃어버렸다 저는 평가가 됩니다. 격려만 해드리세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김준우 대표가 그것도 절을 좋습니다. 하고 김종대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또 손을 내밀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그저 머리 숙일 뿐입니다. 저는. 하여튼 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눈물이 다 홍 나올라 그래 이런 대변인님도요. 생각. 뭐 정의당이 지금 어려워진 건 사실 김준우 비대위원장 책임은
아니고 그 앞에 선배들이 쌓아온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김준호 비대위원장이 고생이 많네요. 네. 열심히 하시길 왜 격려드립니다. 눈물이 날 것 아우, 아무튼 저 오늘 이야기 마무리는 그래서 몇 대 몇 될지 한번 짧게 총선 결과 예측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제가 하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감하게 얘기하는데 범야권 200, 범여권 100, 200대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명쾌하게. 네. 딱. 네. 저는 그냥 뭐 야권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권에서 정부 심판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100석 이하로 봅니다. 100석이요. 두 자릿수로 여권 저는 보시는 거예요? 두 자릿수 이하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생존하면 200석. 생존 못하면은 잘해야 한 180에서 90석. 결국은 녹색의 점이 찍히느냐 요거 하나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 대략 그 선은 맞습니다. 예, 기준점은 그거다. 예, 김준호 대표가 한 10번만 더 절하면 될 것 같아요. 10번 하겠습니다. 100번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들 이렇게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계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다들 지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는 위대한 균형 감각을 발동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반이요? 그 본투표에서 아마 많이 그런 균형 감각이 발동이 돼서 저는 글쎄요 200석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아래로 많이 열려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까지 해봤고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